건강검진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강북 삼성병원 서울건진센터 정현숙 센터장님의 첫 번째 수업입니다. 여러분, 건강검진이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매년 바쁘고 귀찮다는 이유로 안 받는 분들 꽤 많습니다. 제 지인 중에도 이런 이유로 건강검진을 잘 챙기지 않던 분이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건강검진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검진을 모두 받고 나서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생각지 못하게 조기위암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암이라고 그러면 덜컥 놀랐을 텐데 또 한편으로는 조기여서 또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이분도 처음엔 암이라는 말에 많이 놀라셨지만 다행히 건강검진에서 아주 초기에 발견한 덕분에 큰 수술 없이 내시경 시술만으로 병변을 제거할 수 있었고 지금은 완치돼서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그 해에도 건강검진을 안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좋은 상황을 마주했겠죠. 네. 그래서 위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5년 상대 생존율이 97% 이상으로 대부분 완치가 가능하지만 다른 장기로 전이된 뒤에 발견되면 5년 상대 생존율이 7.5%까지 크게 떨어집니다. 와,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러면. 네, 맞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 일을 계기로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 친구들에게 건강검진을 꼭 받으라며 전도하시는 건강검진 전도사가 되셨습니다. 네, 그만큼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큰 병을 미리 발견하고 관리하는 데 중요한데요. 오늘은 꼭 받으셔야 할 건강검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달에 건강검진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요? 예. 결과 잘 나오셨어요? 결과는 이제 나오고 있고요. 제가 이제 항목별로 이제 뭐 폐CT, 폐예요? 피에다가 여이, CT, 저설량 CT, 그다음에 갑상선 초음파, 그다음에 골밀도 CT, 그다음에 HL, LDL, 예. 다 그다음에 했어요. 거의 웬만한 건 다. 꼼꼼하게 하셨네요. 저 이것저것 다 했는데. 저도 근데 지금 당장 내일 건강검진 예약돼 그러시구나. 있거든요. 지금 오늘 잘 들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역시 쌤의 한 수 가족답게 미리미리 잘 챙기시네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저는 건강검진을 받으실 거면 용명 씨처럼 미리 받으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연말에 밀린 숙제하듯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대기 시간도 길어지고 원하는 날짜에 예약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특히 2년마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국가검진의 올해 대상자는 출생 연도가 짝수인 분들이니까요. 출생 연도가 끝자리가 0, 2, 4, 6, 8로 끝나는 분들은 올해 꼭 국가검진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짝수니까 그러면은 국가검진으로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검진은 크게 일반 건강검진과 암검진으로 나뉘는데요. 일반 건강검진은 비만, 이상지질혈증, 고혈압과 같은 대표적인 만성질환들을 확인할 수 있고 빈혈이나 간, 콩팥, 폐질환 등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검진에 구강검진 역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조영단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일반 검진만으로는 암을 발견하기는 어려워서 국가 암검진도 함께 진행이 되는데요. 일반 검진과 다르게 본인 부담금이 10% 정도 있지만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절반에 해당하는 분들과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전액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검진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뒤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 국가검진 항목 중에 새롭게 추가되거나 검사 연령이 확대된 검사가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검진을 받으시는 분들은 2025년에 추가된 항목과 2026년부터 새롭게 추가된 검사까지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게 달라졌나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바로 C형 간염 항체 검사가 2025년도에 새롭게 도입됐는데요. C형 간염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간에 염증이 생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지내기 쉽지만 방치해두면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치료만 받으면 대부분 완치가 가능해서 간 손상이 진행되기 전에 일찍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혈액 검사 다들 해보셨죠? 네네. 네, 이 항체 검사 역시 간단한 혈액 검사로 진행됩니다. 만약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최초 1회에 한해서 확진 검사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네, 다만 이 검사는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만 56세에 생애 딱 한 번 받을 수 있는 검사입니다. 올해는 1970년생이 대상이니 꼭 챙겨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아직 좀 남아 있고 올해 만 56세인 우리 형님 누님들 이거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네. 57세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56세 네. 그 해에 받아야 되는 거고. 네, 네. 그 받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골다공증 검사 대상 연령이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만 54세와 66세 여성만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5년부터 만 60세 여성이 추가되면서 올해는 만 54세, 60세, 66세 여성이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검사 방법도 간단한데요. 화면에 보이는 그림처럼 검사대에 편하게 누워서 허리와 고관절에 약한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뼈의 밀도를 측정하고 골다공증 여부를 확인합니다. 네, 여성은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골밀도가 빠르게 떨어질 수 있어서 현재 국가검진에서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골다공증이 생기면 작은 충격에도 골절될 수 있고 특히 고령의 골절은 여러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미리 검사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6년 주기로 받을 수 있게 바뀌었네요. 54세, 60세, 66세 만으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게 작년에 새로 생긴 것들이고 네. 이제 올해 또 새롭게 바뀐 게 어떤 걸까요? 검진 네. 중에요? 올해는 폐기능 검사가 새롭게 도입됐는데요. 만성 염증으로 인해 기도가 좁아지면서 폐기능이 서서히 저하되는 폐쇄성 폐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이 검사도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만 56세와 만 66세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검사 방법은 화면에 보이는 그림처럼 코를 막고 일회용 마우스피스를 입에 문 뒤에 숨을 최대한 깊이 들이마셨다가 가능한 한 빠르고 세게 끝까지 내쉬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폐활량과 공기의 흐름을 측정하는데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우리나라 성인에서 비교적 흔한 만성 호흡기 질환인데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병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번 저하된 폐기능은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워서 조기에 발견하고 금연과 약물 치료 같은 적절한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검사 시간도 짧고 대부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올해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폐기능 검사 사실 자신 왜냐면 예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탁구공 한 3개는 이거 자신 있거든요. 이거 어지러워. 순간 어지러워. 나이가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야, 아무튼 또 담배 이렇게 많이 태우시는 분들은 또 이게 또 폐기능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만 55세, 만 66세. 아, 우리 또 형님 누님들 꼭 검사 받으시고 이거 하면 뭐 폐암 이런 거 발견할 수 있는 건가요? 폐기능 검사는 폐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해서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진단하는 검사이고 폐암을 발견할 수 있는 검사는 아닌데요. 네. 그래서 함께 챙겨야 하는 것이 바로 국가암검진입니다. 사실 방금까지 말씀드린 일반 검진만으로는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발견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암이 뭐 종류나 나이, 뭐 조건 이런 게 다 너무 다양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귀를 쫑긋하고 집중하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나라 암 사망 원인 1위인 폐암도 국가암검진으로 미리 발견할 수 있는데요. 폐암 검사는 폐암의 발생 위험이 큰 만 54세부터 74세까지의 고위험 흡연자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30감년 기억나시나요? 네. 담배를 30갑 네. 와. 하루에 한 하루에 갑씩 한 갑씩 30년 30년 이상 맞아요, 흡연한 맞아요. 분들이 와. 바로 30감년에 해당되시는데요. 이분들이 바로 폐암 검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검사는 방사선 노출을 줄인 저설량 흉부 CT를 이용하고 증상이 없는 초기 폐암을 발견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폐결절을 보여주는 CT 사진입니다. 폐암으로 진단된 경우이고요. 폐암 고위험군에 해당된다면 2년 주기로 이 검사를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럼 또 어떤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간암 역시 국가암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데요. 간 경변이나 B형 간염, C형 간염과 같은 만성 간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발생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국가암검진에서는 만 40세 이상 성인 중에 B형 간염,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한 분들과 간 경변증, B형 간염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의 만성 간 질환을 가지고 있는 간암 고위험 분들이 대상이 되는데요. 이분들은 6개월마다 연 2회 정기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주 받네요, 생각보다. 네, 검사는 간에 종양이 생겼는지 직접 확인하는 간 초음파 검사와 혈액 내 간암 표지자 수치를 측정하는 알파 태아 단백이라는 혈액 검사, 이 두 가지를 함께 시행하는데요. 화면 속에 있는 사진은 만성 C형 간염을 앓고 있는 58세 남성의 초음파 사진입니다. 표시해 놓은 곳을 보면 약 2cm 정도의 간암이 발견된 걸 볼 수 있는데요. 간암은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고위험군이라면 꼭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대장암도 있잖아요. 대장암도 혹시 국가암검진에서 받을 수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만 50세부터는 매년 분변 자멸 검사를 통해 대장암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대변에 미세하게 섞인 혈액을 확인하고 혈액이 검출되는 양성 반응이 나오면 2차 검사로 대장 내시경을 시행해 정밀 검사를 받게 됩니다. 다만 분변 자멸 검사는 대장암을 직접 보는 검사는 아니기 때문에 용종이나 대장암 전 단계의 병변을 발견하기는 어려운데요. 만약 대장 내시경에서 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용종이 여러 개 발견됐거나 1cm 이상의 큰 용종이 발견되면 국가암 검진과는 별도로 의료진과 상담해서 3에서 5년 간격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대장 내시경은 사실 안 해봤거든요. 아직 나이가 조금 예. 작년에 위내시경은 했어요. 아직 네. 30대여서 네. 괜찮아요. 30대면 자갈 드셔도 그냥 바로 내려가요. 자갈을 먹어도 내려간다고요? 역시 쌤의 한수 가족분들은 건강검진을 잘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위내시경은 위암을 가장 효과적으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검사인데요. 국가암검진에서도 만 40세부터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내시경 검사는 일반 내시경과 수면 내시경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철규 씨는 어떻게 받으셨나요? 저는 그냥 했거든요. 비수면으로. 오. 근데 멋모르고 했다가 처음 해본 거예요? 예. 내년에도 할 거예요, 내후년에도? 고민해 보려고. 저는 그렇게 제가 트림을 크게 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네. 또 잘하는 사람은 할만하다고 하고. 네, 예. 왜냐하면 수면으로 하면 또 하루 종일 또 비몽사몽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했었는데 네.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네, 생생한 경험을 전해주셨네요. 네, 만 40세 이상인 분들은 일반으로 받으면 무료이지만 수면 내시경은 국가검진 기본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일반 내시경이 너무 힘들 것 같거나 무섭다면 의료진과 상의해서 어떤 걸로 진행하는 게 좋을지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말씀드렸듯이 저 당장 내일 검진 예약을 해놨거든요. 네. 근데 가면은 이제 추가 뭐 하시겠어요? 뭐 선택하신 거 뭔데 이게 추가로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이게 추가 검진 뭐가 좀 필요한 게 있을까요? 네, 여성이라면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검진도 꼭 함께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암검진에도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검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특히 유방암은 우리나라에서 발생이 꾸준히 증가하는 암이고 갑상샘암을 제외하면 여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방암 검진은 유방 촬영술을 통해서 유방이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자궁경부암 검진은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통해서 암으로 진행되기 전 단계의 이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 단계의 시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자궁경부 암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궁경부암 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여성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암 중에 하나가 갑상선암인데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죠. 그래서 갑상선암은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선별 검사를 권고하지는 않고 목에 만져지는 혹이 있거나 또는 목소리 변화와 같은 증상이 있다면 의료진과 상의해서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60대 이상의 남성은 전립선암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흔하게 발생하는 암 중에 하나지만 모든 사람에게 선별 검사를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검진이 아니라 민간검진에서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는데요. 의료진과 상담 후에 검사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남녀 모두 건강을 잘 챙기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을 해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질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예방접종도 함께 챙기는 것이 중요한데요. 매년 독감 예방접종, 그리고 65세 이상에서는 폐렴, 구균 예방접종을 미리 받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건강검진은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예방접종은 감염병을 미리 막아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의 하나인데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검진과 예방접종을 함께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강연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건강검진입니다. 몸에 특별한 이상이 없을 때도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기회가 훨씬 높아지거든요. 특히 암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 성적이 좋고 수월하게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안 받고 미루시는 분들은 오늘 제 강연을 들으시고 건강검진 빨리 받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어느덧 1년의 반이 훌쩍 지나가 후반부에 접어들었는데요. 8월 중순이에요 벌써.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이 다가오면 건강검진 예약이 한꺼번에 몰려서 원하는 날짜에 검사받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 망설이거나 미루지 마시고 방송 끝나고 나서 예약하셔서 소중한 나의 시간과 건강을 모두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티보스로 다양한 의견들이 좀 올라왔네요. 우리 갈매기님의 댓글입니다. 귀찮아서 매년 미뤘었는데 오늘 강연을 들으니 미룰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건강검진 알아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록새록님의 댓글입니다. 아파 보니 건강이 최고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처럼 후회하지 말고 미리미리 건강검진 챙겨서 건강하세요. 그리고 시청자 질문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올해 칠순이어서 칠순 기념 선물로 종합 건강 검진 예약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나이가 많으면 수면 내시경을 했다가 못 개원할 수도 있으니 안 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고령자는 수면 내시경을 하면 위험할 수 있나요?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70대여서 수면을 못하지는 않거든요.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면 내시경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요.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 상태가 만약 양호하다면 연세가 많더라도 안전하게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심혈관 질환이 있으시거나 폐기능 저하 같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경우 또 과거에 수면 내시경, 즉 진정 내시경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경우에는 사전에 의료진과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리 너무 걱정부터 하지 마시고 우선 병원에서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한 후에 수면 내시경을 할지 말지 그 진행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연 이렇게 건강 검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